네, 안녕하십니까. 덕골입니다. 토요일 저녁입니다. 원래 오늘 영상을 하루 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급하게 좀 올리는 이유는, 시간을 내서 좀 영상을 올리는 이유는 어제 그 펩트론 논란 때문에 제가 댓글이 많이 달렸어요. 그래서, 댓글을 좀 보면, 청원참여님하고, 김땡영님, 그 다음에, 빅터선 1027님, 그 다음에 유저 MJ9LB71LS1G님, 네. 이렇게 해서 펩트론에 대한 글을 많이 올려주셨는데, 저희 이렇게 자세히 다들 알고 계시는 거는 처음 봤어요. 펩트론에 대해서 내용을 처음 봐가지고, 이런 기업이구나 라고 좀 이해하는 정도가 됐고요. 제가 다 알진 못하지만 그래도 되게 펀더멘털이 많이 있는 종목이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했고, 특히나 유저라는 닉네임을 가지신 분께서 꽤 길게 남겨주셨는데, 이 고평가라는 표현에 대해서 공부가 충분하지 않은 투자자분들께는 영향을 미칠 수도 있겠다는 점이 조금 염려되셨다고 해서 그 진심이 와 닿았습니다. 댓글 자체가 너무 정성스럽게 써주셨고, 제가 또 기분이 나쁠까봐 안 나쁘게끔 써주려고 상당히 노력하신 부분이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댓글 다셔도 저는 그런 건 아닌데, 아무튼 감사드립니다. 모두들 감사드리고, 펩트론에 대한 제 생각이, 그러니까 저는 잘 몰라서 그런 건데, 차라리 몰랐으면 얘기를 안 드릴 걸. 몰랐으면 차라리 말씀을 안 드리는 게 나았는데, 괜히 잘 모르는 회사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얘기를 하면 이게 또 제 유튜브가 사람들이 많이 보는 유튜브는 아니지만, 그래도 제 유튜브 보시는 분들 중에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투자 초보분들이시나 아니면 잘 모르고 투자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좀 많이 불안감을 심어 드렸을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는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댓글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의견들이 많아서 많은 도움이 됐고요. 아무튼 펩트론에 대해서 제가 정확히 기업 자체의 펀더멘털이나 아니면 릴리와의 계약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공부한 건 아닙니다. 공부한 건 아니고, 그냥 제 생각에 대한 느낌을 얘기를 드린 건데, 그거에 대해서 영향을 미칠 것 같으신 분들은 다시 한번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 개인적인 투자 의견이었음을 다시 한번 밝힙니다. 그리고 제가 정답은 아닙니다. 제가 한울을 공부한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제가 열심히 공부하고 확신이 생기고 내가 이 기업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것을 알고 있어도 주식 가격 움직이는 거는 또 별도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 기업을 상당히 많이 알고 잘 알고 있다 하더라도 업황이 안 좋으면 꺾이는 게 주식 가격이고요. 그리고 CEO 리스크 같은 게 생기면 또 꺾이는 게 주식 가격이기도 하고, 반대로 업황이 좋으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이 올라갈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CEO가 워낙 잘하면 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는 것도 주식입니다. 그래서 공부를 아무리 많이 해도, 제가 한울바이오팜을 열심히 공부하고 내가 확신이 생겼다 그래서 투자하면 다 성공하느냐? 그럼 공부하신 분들은 다 투자 성공했겠죠, 그죠? 결국은 투자의 성공은 제가 봤을 때는 공부와 함께 하나 더 뗄 게 이제 엉덩이로 하는 싸움, 잘 모아서 잘 들고 가는 싸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펩트론도 지금 과거에 열심히 사 모으셨던 분들 지금 많은 수익 얻고 계시잖아요, 그죠? 아무튼 제가 펩트론에 대한 펀더멘털은 잘 몰라서 말씀드렸던 건데, 혼동을 드렸다면 죄송스럽고요. 지금 7조 원의 가치가 있는 약물인지 아닌지는 제가 판단하기 어렵지만, 아무튼 다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한울바이오파마를 투자하고 있는 입장에서, 다른 바이오주들의 훈풍은 결국 한울바이오파마에도 훈풍이 올 수밖에 없는, 수급적으로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거니까, 결국은 다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바이오기업 파이팅입니다. 다 잘 됐으면 좋겠고, 펩트론 투자하신 분들 스스로 판단해보시고 투자하시길 적극 권해드립니다. 제가 펩트론에 대해서 잘 알고 말씀드린 부분이 아니라서 죄송스럽기도 하고요. 제가 그 멘트에 대해서 고평가됐다 저평가됐다 이거는 다분히 제 생각이고, 그거는 이제 누구도 모르는 겁니다. 누구도 모르는 거기 때문에 공부하신 분들은 공부하신 대로 투자 꾸준히 이어나가셨으면 좋겠고요. 공부 안 하신 분들은
저 때문에 흔들릴 필요는 없어요. 저는 기업에 대해서 거의 잘 모르는 상황에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 저 때문에 흔들리실 필요는 없습니다. 뭐 잠깐이라도 흔들리셨다면은 죄송스러운 말씀을 드리고, 아무튼 펩트론에 더 전문가이신 분들이나 아니면 펩트론에 대해서 더 잘 아시는 분들에게 영감을 받으셔도 되고, 아니면 본인 스스로 사업보고서를 보셔도 되고, 아무튼 그렇게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제 이슈가 좀 나와서 같이 영상에 말씀을 좀 한올이랑 비교를 하면서 말씀을 드린 건데, 오해가 있었다면 죄송한 말씀 다시 드리고요. 전혀 펩트론의 주가를 하락을 바라고 말하는 점은 전혀 없다. 다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래야 저도 잘 되기 때문에 다 잘 됐으면 좋겠고, 펩트론도 올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파이팅 합시다. 한국바이오 파이팅입니다. 우리가 가고자 하는 길은 다 같으니까요. 그죠? 뭐 같은 배를 타고 있고, 그리고 또 바이오라는 회사에서 같은 업황의 배를 타고 있기 때문에 다 같이 잘 됐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입니다. 오해 없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메모리 800만원님 슈퍼땡스 보내주셨는데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매번 이렇게 큼지막한 돈을 한 번씩 툭툭 츤데레처럼 이렇게 질러주시는데 더할 나위 없이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매번 이렇게 적지 않은 돈인데 이렇게 선뜻 저에게 주신 거는 저 또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게 합니다. 그래서 꾸준히 유튜버 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겸손한 초심 잃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제가 어제 펩트론 방송을 하면서 뭐 비싸다 싸다 얘기를 했던 게 저 또한 제가 스스로 가격을 맞추려고 예측을 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에 반성을 또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저도 실천하기 어렵지만 가격을 맞추려고 하지 마라 라는 거를 저도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됐고요. 여러분들도 다시 한번 되새기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펩트론 얘기는 이것으로 마무리를 하고요. 오늘 영상은 주말이라서 그냥 간단하게 어제에 이어서 투자 철학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이제부터는 한올을 어떻게 투자를 해야 할까를 주제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지금 4만원 중반 후반대를 달리고 있는 한올바이오 파마, 이걸 어떻게 하면 투자를 잘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을까요?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지금 막 오른다 그래서, 긍정적인 내용이 반영이 됐다 그래서 더 오를 거다, 이 회사는 좋은 회사다 라는 얘기가 이제 슬슬 나오기 시작하죠. 제가 한편으로는 어떤 블로그를 보면 되게 연구를 많이 하신 분이나 아니면 그런 한올바이오 파마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했다고 생각하신 분들이 이제 슬슬 블로그 글이 조금씩 하나씩 두 개씩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는 점점 한올바이오 파마를 주목하고 있는 사람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가 될 거고,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는 살짝 주식에 저평가를 벗어나고 있는 국면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저평가를 벗어나는 국면이 된다는 거는 둘 중에 하나죠. 제가치 평가를 받거나 아니면 고평가이거나 그쪽으로 이제 넘어가는 과도기적인 성격이 조만간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5만원이 적정평가냐 55,000원이 적정평가냐 라고 따지기에는 얼마다 라고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아무튼 2조 5천억 원에서 3조 원 사이 시가총액 기준으로 한올바이오 파마가 지금 이뮤노반트 시가총액 기준으로 따져보면 2조 5천억 원에서 3조 원 사이는 그래도 그 비싸지 않은 가격, 뭐 적정한 가격이라고 하기는 좀 뭐 낮을 수 있지만 비싸지 않은 가격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그 시가총액 2조 5천억 원에서 3조 원 사이 정도가 될 것 같고요. 뭐 변동성은 매일 있기 때문에 얼마다까지 딱 말씀드리진 못하지만, 아무튼 그 언저리의 가격대가 그래도 적정 가치다라고 좀 생각이 드는 부분도 어느 정도 있고요. 그렇게 따지면 지금 뭐 한 10%에서 많게는 한 20-30% 정도까지의 상승 여력이 열려있는 상황인데, 그게 이제 12월 11일 전까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12월 11일 날 어떤 발표가 나게 되면 한올바이오 파마의 펀더멘털이 또 달라지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상업화 발표가 나거나 뭐 M&A 발표가 나거나 하면 신약의 가치를 어느 정도 인정받느냐에 따라서 또 한 번의 펀더멘털 변화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시가총액 산정을 다시 높게 하는 일이 있더라도
지금은 약 2조 5천억 원에서 3조 원 사이 정도가 저는 적정 가격으로 보고 있습니다. 뭐 물론 다르게 생각하실 수 있는 분들도 계시죠. 근데 2027년을 기준으로 따지면 2조 5천억 3조 원 너무 싸죠. 2027년 기준으로 따지면 뭐 제가 얼마다까지는 계산을 안 해봤지만 그래도 뭐 지금보다 2배 가도 할 말이 없지 않나 뭐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입니다. 예, 그래서 아무튼 지금 당장 이런 지금 12월 11일 발표 펀더멘털의 변화가 없는 수준일 때는 뭐 2조 5천억에 3조 원 정도 가면은 적정한 가치가 아니겠냐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 나머지 이제 뭐 2027년까지 난 투자를 할 거다라고 생각하신 분들은 지금도 천천히 모아가셔도 될 정도로 가격이 너무 싸다고 저는 좀 기업 가치를 그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런 상황에서 한우를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될까라고 생각한 부분들이 어제에 이어서 두 번째는 이제 그런 거죠. 차트를 조심하자. 저는 참고로 차트에 이동평균선 이런 거 다 없애버렸습니다. 보조지표들 다 없앴고, 제 차트에는 뭐가 있냐면, 그 차트 하나랑요, 그 막대기 있잖아요. 막대기들 모여있는 거, 그거랑, 그 다음에 거래량 모이는 거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수급 누적, 그 기관 투자자 누적이나 뭐 외국인 투자자 누적량 뭐 이런 것들 좀 펼쳐놨거든요. 왜냐하면 보조지표 뺀 거는 이제 선입견을 제외하려고. 제가 이게 보조지표를 뺀 이유가 뭐냐면, 그 이평선에 집착을 하게 돼요. 이평선이 자꾸 보이면, 예를 들어서 뭐 21선까지 내려올 것 같다. 그러니까 5일선 깨지고 21선까지 내려올 것 같다. 그래서 좀 더 기다렸다 사게 되고, 21선 깨지면 61선까지 내려왔다 하고 좀 더 기다렸다 사게 되고, 그래서 제가 못 샀던 날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평선을 다 없애버렸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좋은 애 사면 지금 이걸 25,000원에 사든 3만원에 사든 35,000원에 사든 나는 상관없다. 나중에 2027년 넘어서 2030년까지 갔을 때 크게 100만원 가 있으면 되는 거 아니냐, 이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이평선을 다 빼버렸습니다. 그래서 좋은 점은 뭐냐면, 사실 뭐 전고점 이런 거는 이제 차트를 쏙 당겨서 멀리 보면 이제 전고점이 얼마인지까지는 보이긴 하지만, 매수 매도 할 때 이평선이 안 보이니까 선입견이 없어져서 제가 그냥 사고 싶은 가격대 기계적으로 더 살 수 있는 정도? 그러니까 뭐 뭐라 그러죠? 낮은 가격에 사겠다라는 걸. 그러니까 또 이것도 가격 맞추기인데, 주식의 가격, 저점을 맞춰보겠다라고 하는 마인드가 좀 많이 사라지긴 했어요. 그래서 이평선을 좀 없앤 게, 오히려 기계적인 투자를 할 때 내 투자 습관에 제가 이러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요즘으로 말하면 3만 뭐 한 4천원에 사려고 했던 거를, 좀만 기다려서 4만 3천원, 4만 4천원에 사려고 했던 거를 좀 더 기다려서 4만 3천원에 사야겠다. 옛날에는 이랬으면 지금은 4만 4천원? 4만 3천원까지 갈 것 같은데, 그래도 나중에 100만원 가면 똑같지 뭐 하고 지금 4만 4천원인 가격대 현재가로 바로 살 수 있는 그 정도의 기계적인 매수 전략. 근데 이게 그때 살 때만 좀 신경 쓰이지, 사고 나면 그렇게 사다 버릇하면 제가 나중에 얼마에 뭘 샀는지 기억도 안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거에 너무 집착하는 것 자체가 너무 쓸데없는 시간 낭비고 쓸데없는 스트레스다. 그리고 만약에 바닥인 줄 알고 샀는데 그게 당연히 바닥이 아니잖아요. 더 내려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한 상실감 이런 게 전혀 없다. 더 떨어질 줄 알고 샀기 때문에 전혀 없습니다. 더 떨어질 줄 알고 샀으면 그냥 더 떨어졌을 때 사지 그랬어. 그걸 못 맞추니까요. 그걸 못 맞추니까 그냥 포기해버린 거죠. 난 맞추기를 포기했다. 그러고 그냥 살 수 있는 정도가 생긴 게 이평선을 없앤 이득, 효과 뭐 이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래량 정도는 사실 왜 그거를 띄워놓냐면, 한올이 얼마나 관심을 받는지의 기준이 저는 거래량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거래량도 하루하루 거래량을 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요즘 들어 거래량, 좀 뭉뚱그려서 요즘 들어 거래량이 과거의 거래량보다 좀 늘었냐 줄었냐, 이 정도를 좀 봅니다. 왜냐하면 거래량이 많이 줄었다는 건 그만큼 인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매수도 없고 매도도 없고 뭐 이런 상황이 거래량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인기가 없네 라고 하는 건 사람들이 외면하고 있네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옛날보다 요즘에 거래량 많아졌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의 관심을 조금 예전보단 더 받네. 그러면 주가가 올랐지만 싸다고 말할 수는 있을까? 뭐 이 정도의 의심을 한 번 더 해보는, 사람들이 많이 팔고 사고 하네? 주가 활발하네? 그러면
가격이 제대로 반영이 어느 정도 되려고 지금 시동을 거는 거 아닐까? 뭐 이 정도. 그래서 거래량은 그런 거 좀 분위기 파악. 너무 거래량이 없으면 인기가 많이 식었네 정도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거래량이 많으면 요즘 인기 좀 받고 있네. 그러면 사람들이 많이 사고 팔고 한다는 얘긴데, 그러면 조금 조심해야 되나? 아니면 거품은 없을까? 아니면 기업 가치 괜찮을까? 시가총액 얼마지? 라고 이렇게 하나하나 타고 갈 수 있는 그 정도의 명분 정도가 거래량이라고 볼 수 있고요. 기관 외국인 누적 순매수량에 대한 그래프는 왜 띄어놨냐면, 그걸 통해서 기관들과 외국인들의 그 사고팔고 하는 추세는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왜냐면 주가가 지금처럼 막 이렇게 올라가 있는데 기관이랑 외국인들 지금 많이 팔았거든요. 누적 순매수량을 보면 많이 팔았습니다. 요즘 들어서 산 게 별로 없어요. 사고 팔고 하면서. 기관은 조금 늘었는데 외국인은 거의 제자리 걸음입니다. 이런 걸 보면 제가 매번 말씀드리는 거지만, 기관들 외국인들 물량 아직도 안 들어왔네. 그러면 이 회사가 나는 잘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으니 나중에 진짜로 잘 된다면 기관들 외국인들 많이 사야겠구나. 그러면 지금 안 사놓은 물량들을 나중에 비싼 돈 주고 사야 되겠구나. 물량 확보를 하려면 가격이 올라가야 이제 물량들이 막 나오니까 나중에 가격을 올려놓고 사야 되겠구나. 외국인 기관들은 그러면 그때쯤 되면 수급이 더 탄탄해질 수 있겠구나. 아니면 지금 천천히 더 모아가는 것도 무리 없겠구나. 뭐 이 정도까지 더 판단할 수 있는 수준이라서 기관 외국인 물량을 좀 해놨고요. 마지막 하나로 공매도 물량을 좀 해놨는데, 공매도 물량은 이제 나중에 혹시나 쇼커버가 얼마나 들어올지 이런 것 좀 미리미리 좀 판단을 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해놨는데, 사실 공매도 물량 의미 없습니다. 저도 하루에 공매도 얼마나 쳤을까 하고 그냥 재미삼아 보는 정도지 공매도에 많은 의미 부여를 하고 있지는 않고요. 왜냐면 어차피 다시 들어올 물량이기 때문에 공매도는 딱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제가 지금 차트를 조심하자고 했던 건 지금 딱 차트가 전고점 돌파하냐 마냐거든요. 주변에서 차트쟁이들 분들이 몇 분 계세요. 저는 제가 이제 장난삼아 이거 차트 좀 봐주세요 할 때도 있고, 아니면 본인들이 이제 차트 잘 본다는 식으로 이제 말씀하신 분들이 몇 분 계셔서 장난삼아 한번 툭 여쭤봐요. 저는 이제 차트 볼 줄 모르는 사람인 척을 하죠. 그리고 저는 차트 안 보는 사람으로 소문이 나 있기 때문에 아무튼 차트를 물어봅니다. 어때요? 그러니까 그림 다 그려놨네. 이제 올라갈 일만 남았네. 그래요? 근데 최근에 이제 모멘텀이 12월 11일 말고는 없을 텐데요. 그러면 12월 11일 말고는 없는 건 난 모르겠고, 일단 로켓포 쏘기 일보 직전이야.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듣는데 기분 나쁘진 않았습니다. 근데 조심하자. 왜냐? 차트는 누구나 다 보고 있다. 전 국민이 보고 있다. 그렇게 따지면 무슨 말이에요? 모두가 다 차트 보고 투자하면 다 같은 생각을 할 거다.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돈을 따기가 쉽지가 않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읽기도 쉬워요. 차트 보면. 왜냐하면 사람들이 다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투자하는데 나만 반대로 가야 되거든요. 그래야 돈을 따는데, 사실 사람들 막 오를 때 이제 막 사고 싶은 차트잖아요, 지금. 그럴 때 이제 막 사기 시작하면 나는 팔을 줄도 알아야 되고, 남들이 막 팔기 시작한 차트는 또 제가 살 줄도 알아야 되고 이래야 되는데, 아무튼 지금 전고점이 가 있는 상황에서 차트를 자꾸 보면 이제 5만원대가 넘어가려고 하거나 아니면 5만원대 터치, 그 전에 이제 우리 M&A 때문에 확 올라갔을 때 49,000원 이상까지 올라갔었는데 49,000원 언저리만 가면 사람들이 막 매도 물량이 신기하게 막 나오기 시작합니다. 전고점. 특히나 한올바이오파마 과거에 3만원에서 45,000원 사이 박스권을 너무 왔다 갔다를 많이 했죠. 몇 달 동안. 이제 오래 투자하신 분들 다 아시죠. 선배님들 많이 아시잖아요. 그런 거 보면 그때쯤 되면 귀신같이 또 팝니다. 이 회사는 박스권 매매를 해야 되는구나 하고, 요즘 우리나라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대부분 차트쟁이시들이니까 박스권 매매 해야지 하고 막 팔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시 바닥 오면 또 사야지 하고 막 또 기다렸다가 사시기도 하고. 아무튼 그러는데, 제가 차트를 조심하자고 하는 이유는 그런 매도 물량이 막 나올 때 호가창을 보고 있거나 주식창을 보고 계신 분들이 항상 휘둘리는 마음이 그거예요. 매도 물량 쏟아지네. 나라도 팔아야 되나? 그러니까 살 때는 그 아이메로 프로바트의 기업 가치 보고 먼 미래에 아마 더 크게 가지 않을까라고 살 때는 그때 그렇게 사셨으면서,
팔 때는 5만원대 물량 나오는 거 보고 무서워서 거래량 막 실리면서 만약에 음봉이 나온다. 그러면 아이고 차트 모양 안 좋네, 고점이네, 뭐 음봉이네, 팔아야겠네 하면서 이제 파시는 분들이 막 계십니다. 그러고 이제 뭐 3만원대 사서 5만원대 먹었으니까 뭐 60, 70% 먹었네, 아우 너무 잘 먹었네, 꿀이네 하면서 이제 도망가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십니다. 하지만 12월 11일 날 좋은 결과 발표가 나면 이게 5만원에서 끝날까요? 아니겠죠. 네, 5만원에서 끝나진 않을 겁니다. 더 멀리 가긴 할 겁니다. 물론 좋은 발표가 날지 안 날지 모르겠지만 좋은 발표가 난다고 생각을 한다면 5만원보단 더 멀리 갈 겁니다. 그러면 이제 차트 보면은 고점에서 이제 막 많이 팔고 있을 때 뭘 해야 되나요? 저희는 가만히 있으면 되나요? 더 떨어질 수도 있는데요. 만약에 대규모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음봉이 나왔다. 그러면 거의 100% 확신 아닌가요? 떨어지는 거? 다음날 다시 그 음봉을 다 뚫고 나오는 양봉이 나올 수도 있는 가능성도 있고요. 아무도 모르죠, 그거는. 그러니까 왜 팔았는지, 누군가 팔았는지 아무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일단은 전고점에 다 와간 이 상태에서 가장 실수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식창을 보거나 호가창을 보거나 내가 들고 있는 종목의 수익률을 보게 되면 나도 모르게 남들이 팔고 있을 때 수익 실현을 하고 싶은 욕심이 자꾸 생기고요. 그러면 이제 엉덩이 묵직한 투자를 하기가 어려워집니다. 물론 그게 맞을 수도 있죠. 예, 반반입니다. 그래서 뭐 투자 철학을 가지고 계신 분들, 예를 들어서 난 전고점에 파는 게 철학이다 하신 분들은 파셔야죠. 예, 응원합니다. 그리고 나는 뭐 일부라도 팔게 라고 하시는 분들 파셔야죠. 예, 그게 철학이시라면 응원합니다. 근데 이제 저는 사실 지금 한올바이오 파마의 분위기나 아니면 이뮤노반트의 분위기 아니면 그 12월 11일에 데이터 발표가 나올 것 같은 긍정적인 이런 상황들에 따라서 좀 엉덩이 묵직한 투자를 한번은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언제까지 전고점 왔다고 팔 수는 없거든요. 어떤 주식들을. 물론 그런 주식들만 골라서 사시면 좋죠. 근데 이게 조심해야 될 게 투자 철학이 그렇게 돼버리면 나중에 하락장에서는 전 저점 되면 또 팔아야 되거든요. 차트가 무너졌으니까 팔아야 되고, 엉덩이 묵직한 투자를 언제 1000%, 2000%는 절대 못 먹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전고점 돼서 팔고 다른 데 가서 또 팔고 뭐 이렇게 따시는 분들 중에서 돈 많이 따신 분 한 번도 못 봤어요. 네. 가끔 뭐 60%, 70% 잭팟이 터지기도 합니다. 가끔 120, 130% 잭팟이 터지긴 해요. 짧은 시간 안에. 그러고 나서 6개월 뒤에 봤는데 많이 떨어져 있으면 야, 잘 팔았다 하시죠. 하지만 좋은 기업은 2년, 3년 있으면 그것보다 2배가 더 가 있습니다. 3배가 더 가 있고요. 2년, 3년에 2배, 3배면 너무 조금 먹은 거 아닙니까? 절대 아닙니다. 네. 절대 아니고요. 사실 저는 수익률보다 뭐라 그러죠? 절대 금액? 예를 들어서 10%를 먹어도 10%로 10만원 먹은 거랑, 아니다. 이렇게 따지죠. 뭐 100% 먹었는데 20만원 먹은 거랑 10% 먹었는데 1000만원 먹은 거랑 10% 먹었는데 1000만원 먹은 게 훨씬 좋다고 봐요, 저는. 왜냐면 복리의 개념으로는 시드가 그만큼 큰 거기 때문에. 지금 뭐 시드가 다들 다르시겠지만 시드가 작은 분도 있고 많은 분도 있고 뭐 다 여러 분들이 계시겠죠. 근데 시드가 적은 분들은 수익률에 이제 막 집착을 하기 시작하시는데 사실 그런 습관은 좋지는 않고요. 수익률보다는 절대 금액이 중요한데, 이 절대 금액을 늘리는 방법이 어쩔 수 없이 이제 수익률이 동반돼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지금 한올 같은 경우는 전 고점에서 지금 놀고 있는데, 이거를 만약에 뭐 파실 분들은 파시겠지만 끝까지 들고 가실 분들은 한 번쯤은 견뎌보시는 게, 그 5만원의 문턱을 한 번쯤은 견뎌보시고, 그리고 5만원 이상 넘어갔을 때의 신세계들이 있잖아요. 저희 이제 올타임 하이, ATH라고 하는 올타임 하이를 매번 신고가, 그러니까 매일매일은 아니더라도 차트를 그려나가면서 신고가를 그려나가는, 그러다 보면 이제 어디까지 갈지 모르잖아요. 그쵸? 아무튼 기업 가치의 상승에 따른 올바른 주식 투자 수익 확보, 그러니까 그 주식의 본질이잖아요. 사실 기업의 가치가 상승을 하면 모든 주주들의 가치도, 주식들의 가치도 다 상승을 누릴 수 있다. 이게 주식의 본질인데, 여러분들 중에서 그런 걸 느끼셨던 분도 계실 거고 못 느끼신 분도 계실 건데, 차트 조심하자. 지금 제 구독자분들이 1870여 명이 되셨는데요. 차트 다 웬만하면 다 보실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한 7, 80%는 다 차트를 보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차트 보시면은 이제 그렇죠. 5만원 넘으면 더 투자한다, 난. 5만원 넘으면 더 살려고. 차트가 그래요. 5만원 넘으면 정고점 돌파니까 이게 이제부터는 신고가니까 5만원 넘으면 어디까지 갈지 몰라. 그러니까 난 더 살 거야. 하고 4만원대 안 사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5만원 넘을 걸 기대하고 있으면서 4만원대 왜 안 사는지 잘 모르겠어요. 5만원 못 넘을까봐 안 사시는 거죠. 그러니까 차트에 내 생각이 메모리 돼 있는 거죠. 가격 맞추기를 나도 모르게 하고 있는 겁니다. 5만원을 뚫으면 5만원이 뭐 저항선이 지지선으로 바뀌면서 저점이 될 거고 더 올라갈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저항선이 뚫리는지 안 뚫리는지 볼래. 그게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나는 가격을 맞추겠답니다. 가격을 맞출 필요가 없어요. 회사의 가치가 올라가면 주식 가격은 다 올라갑니다. 그 수급, 그 저항선 뭐 이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좋은 회사들은 다 올라가요. 그런 것들을 한 번은 누려볼 만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지금 한올이 딱 그 타이밍이 됐다. 지금 한올이 딱 전고점에 가까워질 타이밍이 됐다. 지금 조정도 꽤 했고요. 4만원 중반 후반대에서 조정도 꽤 했고, 이제 막 올라가려고 시동을 거는 찰나. 그리고 이제 12월 11일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기대감이 조금씩 더 실린다면 충분히 5만원 이상을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도 엉덩이 묵직한 투자를 한번 해보시면 어떠신지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투자 책임은 본인에게 다 있지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저와 의견을 같이 하시는 분은 기다리실 거고요. 저랑은 조금 다르게 차트를 신봉하시는 분은 차트를 믿고 투자하시는 분들은 5만원대 파실 거고, 아무튼 각자의 책임이니까 잘 판단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덧대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외국인 기관 수급이 아직 많이 들어오지 않았다. 이 정도는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외국인 기관 투자들이 차트를 보고 투자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저 우리나라만 차트를 보고 투자하는 거지. 물론 미국에도 차트 보고 투자하는 사람들 많겠죠. 근데 저는 그렇게 차트가 과거의 행적이지 그 차트가 미래를 말해준다고는 절대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차트가 미래를 말해줄 거였으면 진작에 다 부자 됐겠죠, 그죠? 아무튼 지금 위치에선 차트를 조심하자, 이 한마디를 좀 해드리고 싶고, 단기적인 주가의 영향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뭐 여러 가지의 역할 때문에 단기적인 주가에 영향을 미치긴 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제 11월 말이고 이제 내일 모레부터 12월이 또 시작이 되는데, 그 12월 11일까지의 그 기간 동안 어떤 정치적 이슈나 아니면 어떤 경제적 이슈나 이런 것들이 터져줄진 모르지만 다시 3만원대가 될 수도 있고 4만원 초반이 될 수도 있고 3만원 중반까지도 내려갈 수도 있고 뭐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먼저 이미지 트레이닝 먼저 해 두시고, 이거 언제까지 뭐 단기적으로 수급이 꼬이거나 아니면 뭐 정치 경제적인 전 세계적인 이슈들이 있어서 하락의 국면을 맞이하더라도 한올은 어제의 한올과 오늘의 한올은 그렇게 다를 게 없다. 기업 가치가 막 2천억 3천억씩 빠져도 2천억 3천억씩 빠질 만한 한올바이오파마의 기업 가치가 하락할 만한 그런 일은 12월 11일까지는 없지 않겠냐. 그런 생각으로 떨어지더라도 그만 떨어지면 땡큐다 하고 돈 있으신 분들은 모으시면 되고요. 만약에 오르면 아이고 올랐네 좀 기다려 봐야지 하고 있는 여유를 좀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차트를 조심하자 이 한마디를 드리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생각해보니까 고점 부근에서 항상 보시는 부분들이 가장 어려운 부분, 그리고 그 고비를 넘지 못하는 게 차트 때문이더라고요. 다들 이제 전고점이야, 그리고 많이 올랐어, 차트 보면 지금 완전 고점이거든요. 많이 올랐다고 느껴지거든요. 사실 시가총액은 그렇게 비싸지 않은데 차트만 보면 많이 오른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항상 느끼는 부분이 이때쯤이 되면 사람들이 흥분을 하기 시작하고 매도를 할 이유를 찾기 시작해요. 내가 지금 팔아야 되는 이유, 전고점이니까. 이럴 때 수익 실현하지 언제 수익 실현해? 하면서 자기 합리화를 하기 시작합니다. 절대 객관적인 눈으로 자꾸 보려고 노력을 하시는 게 어떠신지 추천을 드립니다. 그 시가총액을 자꾸 보시고 지금 이 시가총액이 과연 비싼 금액인지 아닌지 이 차트의 그림에 내 뇌가 세뇌당해가지고 그 그림에 따라서 내가 매수 매도를 판단하려고 하는 건 아닌지, 그림 맞추기 하고 있는 건 아닌지, 가격 맞추기 하고 있는 건 아닌지, 기업 가치를 좀 봐야 되는데 그런 건 안 보고 그림이나 가격 5만원이라는 그 절대적인 숫자라는 벽에 내가 갇혀있지 않은지 이런 것도 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판단을 해보시면 조금이나마 한 번이라도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게 된다면, 그러니까 다음 주에 당장에 5만원이 갔어, 나는 과연 어떻게 할까?
5만 원이라는 숫자에 대한 압박감도 있고 5만 원대 차트가 이제 전고점이고 그때부터 사람들이 막 호가창에다 팔기 시작하고 물량들이 쏟아져 나올 텐데 그때 나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라는 걸 미리 생각을 해보시면 훨씬 많이 도움이 됩니다. 정말로 그 상황이 닥쳐왔을 때 이미지 트레이닝을 한 사람과 안 한 사람은 뇌동매매를 해서 팔아버리는 사람과 안 팔고 참을 수 있는 사람이 갈라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이미지 트레이닝을 꼭 해보시고 차트에 매몰되지 않도록 본인이 스스로 한번 되새김질을 해보시는 게 어떻겠나 하고 오늘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끝으로 다시 한번 어제 그 펩트론 관련해서는 제가 잘 모르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제 판단에 따라서 오해가 있으셨다면 좀 죄송스럽고 제 판단에 따라서 매수 매도를 판단하진 마시고요. 펩트론 종목에 관해서는 더 잘하신 분들이거나 아니면 사업보고서 같은 거 읽어보시고 본인 스스로 판단을 해보시고요. 뭐 7조 원이 고평가일지 저평가일지는 나중에 가봐야 합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제가 지금 펩트론에 대한 기업 가치를 산정을 한 게 없기 때문에 저도 모르고요. 잘 아시는 분들은 이제 계산해 보신 분들은 숫자로 따닥따닥 때려 보신 분들은 이게 고평가인지 저평가인지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예. 어느 정도 미래가 예견 가능하신 분들이 계실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어제 말씀드린 분들은 한올이랑 좀 비교를 하면서 말씀을 드린 거지 이게 뭐 펩트론에 대한 판단은 아니었다. 라는 것 좀 정정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고요. 그로 인해서 댓글을 이렇게 열심히 남겨주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도움 많이 됐고요. 여러분들도 펩트론 많이 갖고 계신 분들 계실 텐데 성투하시길 바라겠고 저 또한 우리나라 바이오주들이 다들 잘 돼서 바이오 훈풍이 오래 갔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바이오 배를 탔기 때문에 서로 잘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응원하는 마음으로 같이 행복한 투자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메모리 800만원님 또 한 번에 슈퍼땡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더 열심히 하는 주식 투자 공부도 열심히 하고 한올바이오파마 연구도 열심히 하는 덕구리 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이것으로 마치겠고요. 좋아요, 구독하기 안 눌러주신 분들 꼭꼭 눌러주시고 다음부터는 제가 뭐 다른 종목들에 관해서는 거의 언급을 최대한 잘 모르면 자제하는 쪽으로 해야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한올바이오파마에 대한 그 유튜브를 하는 거지 다른 종목들 판단하려고 하는 건 아니니까요. 예, 저는 최대한 다른 종목들에 대한 얘기는 뭐 궁금하신 점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알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종목을 답변 드릴 수 있어도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최대한 말을 좀 아끼는 부분적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그게 맞는 것 같고 여러분들한테 혼동을 안 드리는 것 같고요. 아무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꼭 눌러주시고 댓글 감사합니다 한마디도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댓글도 한 번씩 꼭 달아주시고요. 슈퍼땡스는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보내주신다면 더 힘을 내서 열심히 유튜브 영상을 촬영할 수 있는 초심 잃지 않는 덕골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좋은 댓글들 지금 이렇게 제가 판단했던 거에 대한 과오나 아니면 잘못된 부분들이나 아니면 이런 부분들은 이런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부분들 댓글 달아주시면 저도 열심히 공부하고 의견에 반영하고 그리고 제 투자 철학에 잘못된 게 없는지 한 번 더 생각하면서 서로 시너지 나는 유튜브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꼭 댓글 달아주시고요. 슈퍼땡스는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보내주신다면 감사히 받겠습니다. 오늘 영상 이것으로 마무리 짓겠고요. 내일 또 영상을 아마 찍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내일 찍게 되면 한번 내일도 올려드리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고요. 주말 잘 보내시고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